오늘은 평생 모은 돈을, 그것도 전 재산을 남자친구 때문에 몽땅 날려버린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이게 드라마나 영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70이 넘은 한 할머니였습니다. 이 할머니는 젊어서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혼자 살다 보니 자식들은 어찌저찌 장성을 했지만 다들 자기 살길 바빠서 어머니한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집에 찾아오는 날도 드물었고 전화 한 통 하는 날도 겨우 명절이나 생신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할머니는 늘 외로웠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말 한마디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장을 보시다 우연히 어떤 남자를 알게 되셨습니다.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인사 정도였는데 몇 번 마주치다 보니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이 남자는 말도 잘하고 다정하게 챙겨주는 면이 있었습니다. 장바구니도 들어주고 할머니 건강 챙기셔야 합니다 하며 살갑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이런 따뜻한 말을 들어본 지 오래였던 할머니는 마음이 금방 열려버렸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사람을 만나다니 참 고마운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었고 밥도 같이 먹고 시장도 같이 다니고 동네 산책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속으로 이제라도 좋은 벗을 만났구나, 이 사람 덕분에 내 노후가 외롭지 않겠구나 하면서 행복해 하셨습니다. 주변에 나도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자랑 삼아서 말씀까지 하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남자가 슬슬 돈 얘기를 꺼내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습니다. 급히 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할머니는 처음부터 의심하지 않고 적지 않은 돈을 선뜻 내주셨습니다. 남자가 고맙다고 하며 손을 꼭 잡을 때 할머니는 오히려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돈 얘기가 나왔습니다. 내가 작은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잠깐만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마음이 깊이 가 있었기에 또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남자는 병원비 핑계, 세금 핑계, 사업 투자 핑계를 번갈아 가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이더니 나중에는 수백만 원으로 단위도 커졌습니다. 할머니는 속으로 이번만 도와주면 되겠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내 남자친구인데 믿어야지, 어쩌겠어 하고 돈을 그렇게 계속 내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에게는 이 사실을 숨기셨습니다. 자식들이 알면 반대할 게 뻔했고 괜히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내 나이에 남자친구한테 돈을 준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더 깊이 빠져들었던 겁니다. 결국 남자가 할머니의 전 재산까지 노리게 된 시간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만 잘 잡으면 우리 둘이 노후는 걱정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됩니다. 남자는 이렇게 할머니를 설득하였습니다.
마침내 할머니는 오랫동안 모아둔 예금 통장을 덥석 내주셨습니다. 평생 땀 흘려 모은 돈, 노후의 병원비와 생활비로 쓰려던 그 아껴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남자의 손으로 몽땅 넘어가 버렸습니다. 며칠 뒤에 자식들이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장이 비어있는 걸 보고 놀라서 물어보니까 할머니는 차마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답답해서 계속 캐묻자 결국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남자친구한테 줬다 하고 털어놓으셨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자식들이 얼마나 분노를 했겠습니까? 엄마, 그 사람 사기꾼이잖아.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이런 일을 저질렀어? 할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러분,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고 싶었던 마음 하나가 결국 모든 걸 앗아가 버렸습니다. 할머니는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라고 믿었던 그 사람, 더 큰 배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돈을 받아간 뒤 점점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바빠서 전화를 못 받았다, 출장을 다녀왔다, 이런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다가 며칠씩 연락이 끊기더니 급기야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주소를 찾아가 보니 이미 방은 다 비워져 있고 행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할머니는 속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거구나. 머리를 감싸지며 주저앉아서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분노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뭐라고 했어? 왜 말을 안 듣고 통장을 다 내줬어? 그게 사랑이야? 그게 믿음이냐고. 그냥 사기꾼이지. 자식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전과자였습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몇 번이나 비슷한 수법으로 노인들을 속여서 돈을 빼앗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동네를 옮겨다니며 같은 짓을 반복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미 도주한 남자를 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수할 수 있는 돈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다 써버렸거나 감쪽같이 숨겨버렸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할머니는 밥도 제대로 못 드셨습니다. 밤마다 눈을 붙이려 하면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믿었을까? 왜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었을까? 스스로를 탓하고 한숨만 내쉬셨습니다. 자식들도 한동안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집안이 다 흔들렸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엄마가 이렇게 판단력이 없을 줄 진짜 몰랐어. 서운함과 분노가 뒤섞인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차라리 몸이 아픈 게 더 나았지.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고 혼자서 중얼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자 주변 이웃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잘못이 없어요. 외로운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빼앗아간 그 사람이 나쁜 거지.
사람 그리운 게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 말에 할머니는 또 한 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누군가 따뜻하게 대해주면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쉽게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할머니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 외로움을 남한테 기대지 말아야겠다. 내 웃음을 남의 다정함에 맡기지 말아야겠다. 남은 시간만큼은 내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 이렇게 스스로 다짐하셨습니다. 자식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괜찮아. 앞으로는 우리가 더 자주 찾아뵐게. 엄마 혼자 계시지 않게 우리가 노력을 할게.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사랑과 다정함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외롭지 않은 척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이용하는 나쁜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부모의 노후 자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평생 땀 흘려 모은 삶의 전부입니다. 그걸 지켜야만 남은 인생이 편안한 겁니다. 외로움이 아무리 크더라도 내 재산과 내 자존심만큼은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부모님이나 친척들, 그리고 그분들의 친구분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늙어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 가족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처를 하셨겠습니까? 누구도 쉽게 대처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는 힘이 될 겁니다. 이 어머니에게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